가을에는 누구나 철학자가 됩니다. 사색의 계절, 가을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 숲속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숲의 이야기는 3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이제 살아계실 때 호가 행전이었어요, 행전. 은행나무 행자의 밭전자. 아마 은행나무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버지가 갖고 놓으신 아버지의 은행나무가 있는 언덕들. 근데 아버지의 숲이죠. 먼 길을 돌아와서 숲이 된 은행나무를 보며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씨앗으로 심어놓은 이 은행나무들이 이제는 커서 숲이 돼서 저희가 누리고 살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고 후손을 위해서 심는 거라고. 그 말이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은행잎이 물들기 시작하는 11월 초입. 집 뒤에 이런 산이 있으면 자연 발걸음이 잦아지죠. 집 뒤 대숲 터널을 통과하면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한 숲이 펼쳐집니다. 둘이 산행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피어난 버섯들도 보고 열매들도 보고 숲에 가는 것들이 취미가 된 것 같긴 하네. 오늘의 주인공은 은행나무야. 야, 마치 딴 세상에 발을 디딘 것처럼 신비롭습니다. 노랑과 초록의 기가 막힌 배합이 이 숲을 더욱 싱그럽게 합니다. 누구 눈에는 물들고 누구 눈에는 너무 빠지고 그러네. 단풍나무 고운 빨강도 예쁘지만 은행나무의 이 편안함, 기분이 좋아집니다. 녹색도 수만 가지의 녹색들이 있고 노랑도 수만 가지의 노랑이 있는데 자연의 색깔은 크레파스의 36색, 24색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요. 은행나무는 크게 자라는 수종입니다. 그 풍요로움은 압도적이죠. 한 그루만 있어도 마당이 샛노란데 숲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불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불꽃이 확 이렇게 터지듯이 이 은행나무의 향연이랄까. 부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누리지만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사랑해 빼곡하게 심고 30년을 키운 사람. 누굴까요? 보통 이런 큰 나무들은 묘목을 갖다가 심잖아요. 근데 씨앗으로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짐작할 수는 없어요. 씨로 뭔가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키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멀리 보셨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시골에서 나무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야트막한 야산을 이렇게 개간을 해서 그때가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30년이. 해가 갈수록 우거지고 숲이 되고 이런 경관들이 또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도 한 2,000여 그루가 훨씬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밤나무도 심으셨고 유자나무도 심으셨고 매실나무도 많이 심으셔서 수확해서 팔고 그러셨어요. 부부는 매일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새들이 이게 크네, 이게. 이거 다 요거 따면 되겠다. 이거. 요거 따봐. 조심해. 이거 새밥인데 이거 까치밥인데 우리가 먹는 거? 너무 예쁘다.
이거 하나만 더 따면 하나만 더 따, 하나만. 받았다. 야, 이게 새가 오. 먹어버렸네. 한쪽, 뒤쪽은. 이거 하나만 따보자. 어디 봐. 몽땅 사서 냉장고에 쌓아두는 건 도시에서는 하는 일. 한두 개씩 따먹는 재미가 그만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살아계실 때 심은 감나무들이거든요. 여기가 산이 먹거리 숲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 되면 고사리 꺾고 이제 이 나물들 따고요. 감도 따고 밤도 따고 또 이제 매실도 따고요. 은행나무 숲 바로 입구에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집 뒤에 바로 이런 숲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흔치는 않을 텐데 바람도 막아주고 또 이런 경관도 만들어내고 부모님의 덕이고 감사하죠. 이 집은 100년이 넘은 고택입니다. 아, 여기는 제가 앉아있는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셨던 생전에 사셨던 집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림도 좋아하시고 예술적이셨어요. 이렇게 현판도 만들어서 거시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덕이 필요하다. 그림을 수집하고 식구를 외시던 아버지는 평생 농부로 사셨습니다. 제일 좋아했던 농사가 나무 농사. 그래서 은행나무 밭, 행전으로 호를 지으셨죠. 도시에 살던 용신 씨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숲에 기대어 살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집은 어디일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늘 던지면서 이렇게 20, 30대를 보내고 돌아다녔는데 답을 못 얻고 그냥 귀향을 한 거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핀 꽃을 보았죠. 정원에서 제가 놀았던 기억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꽃들, 그다음에 열매들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때 봤던 어떤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너무 더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기 와서 느꼈어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내 집은 어디인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게 되고 그랬던 과정들이었어요. 제가 여기 돌집을 지을 때만 해도 한 12, 13년 전이죠. 두 분 다 살아 계셨는데 그때 저 집을 지을 때 이제 아버지가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고 예술적으로 지어라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살 집은 내가 지어보겠노라. 팔을 걷어붙인 용신 씨. 옆 동네 목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집이 완공되던 날, 두 사람은 집 앞 마당에서 전통 홀례를 올렸습니다. 그 집이 바로 요 돌집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과정인지를 잘 모르니까 참 기적 같은 일에 어떻게 이게 집을 지을 수 있었나. 이 집을 통해서 좀 많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집이 완성되기 한 6개월 전쯤에 내가 한 가지 한 생각이 뭐냐면 잘하면 이게 내 집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이게 뭐 사심이 아니라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사심이 들어. 이제 그때부터 약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딸이, 다음엔 사위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해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보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많은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숲은 용신 씨의 놀이터이자 일터입니다. 용신 씨는 자연의 재료들을 이용해 꽃 작업을 하는 플로리스트. 재료 대부분은 집 뒤 숲에서 구합니다. 오늘은 바위에 붙은 이끼가 예뻐 보였나 봅니다. 이끼들 자세히 보면 하나의 그냥 조그만 정말 작은 숲이에요. 우리가 지나다닐 때 발밑에 아름다운 이끼 숲들을 한번 이렇게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손바닥만한 이끼 한 장. 이 속에서 용신 씨는 아마존 열대 우림을 봅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왜 얘 지금 여기에 있지? 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얘 지금 나와 있을 때가 아닌데 이 녀석이 많이 떨고 있어요. 추운가 봐요. 가라 이제 집에. 응, 가. 아이고. 저도 시장에서 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갖고 놓으신 이렇게 숲에 돌아오게 되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거죠. 아, 아버지 취향을 내가 닮았구나, 물려받았구나. 아버지가 사랑했던 은행나무 숲. 뭐가 그리 좋으셨는지 이제는 보입니다. 용신 씨도 숲에서 한 바구니 얻어왔습니다. 아마 오동나무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동나무 열매가 이렇게 생긴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동나무가 이제 나가보면 오동나무가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열매가 매달려 있어요. 직업은 플로리스트지만 꽃을 사진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재료를 얻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엮으면서 하나하나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온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처럼 순간순간처럼 그것들이 또 모여져야 어떤 좀 인생이라는 좀 완성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참 얘들 보면 위로가 많이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찔레의 순을 따서 먹었거든요. 또 하얀 찔레꽃이 피잖아요. 청순하고 순백에 너무나 소박하고 아름답게 꽃이 펴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자연의 색깔들에 감탄하고 경이롭죠. 와, 이것들이 다 산에 있다는데 왜 제 눈엔 안 띌까요? 저도 가끔 산에 가는데. 저는 참 제 눈에는 예쁜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벌레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죠. 근데 이 씨앗 꼬투리들이 너무 예쁘죠. 색깔들이 여러 가지 색깔, 베이지, 짙은 밤색도 있고. 그래서 이건 히말라야 시다 수술이에요. 히말라야 시다 나무. 제가 이 리스는 이름을 잔치 리스, 열매 잔치 리스, 열매 숨 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여기 안에 리스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의 종류가 20가지, 20여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있을 장소,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의기소침해질 때
나만의 독특함과 나의 존재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 열매처럼. 세일 씨의 직업은 목수. 아내보다 먼저 귀향했지요. 난 나중에 고향 가서 살 거야, 해남 가서 살 거야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불교용품 전문 목수였지만 시골에 살다 보니 전천후가 됐습니다. 쇠는 달고서 두들기면 두들기는 대로 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러는데 나무는 그러지가 않아요. 어떤 날씨나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이게 변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까다로운 재료예요. 그래서 대목들이 작업하는 것은 나무를 제압해야지 되고 소목들은 나무를 달래가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달래가면서. 잘 달래진 것 같아서. 잘 달래면서 했습니다. 기계에 걸고 휘리릭 돌리면 그 표면이 매끈해질 텐데 세일 씨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 고기성이 아니거든요. 작업 과정에서 생긴 그 칼자국들이에요. 최대한 그걸 이제 잔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칼터치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아주 잔잔하게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시는 분들이 어떤 내 마음을 읽겠죠. 이 목수가 얼마나 이 공을 들였나. 예. 읽으실 것 같아요. 의자 다리는 배흘림 기둥처럼 가운데가 두껍고 상판엔 특유의 무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거요?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잡이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지름이 35mm, 35mm 구멍. 또 한 가지는 제가 해남에 내려온 때 나이가 35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의미하기도 하죠. 은퇴할 나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한창 물이 오른 젊은 목수가 다시 고향으로 홀로 내려왔습니다. 터전을 옮기며 작업 방식도 목공 재료도 모두 바꾸었죠. 이 베어진 나무를 가지고 한 거예요. 숟가락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수틀 뭐 따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벤 게 아니라 이렇게 베어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것만 갖다 써도 충분하죠. 임도를 내느라 베어낸 잡목들. 보통은 땔감용으로 많이들 가져다 쓰는데요. 세일 씨는 이런 버려진 나무로 작품을 만듭니다. 쇠나무가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좀 우문인 것 같은데 새나무라고 해서 저기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곰 사갔는데 잘 쪼개면 무늬가 예쁘게 나와요. 이게 지금 부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무늬가 들어간 거죠. 공방에서 쓸 땔감을 주워다 쪼개보니 그 장작개비가 무늬도 예쁘고 재질도 단단한 좋은 목재였습니다. 그 뒤로 세일 씨는 나무를 벨 일도 목재를 살 일도 없어졌습니다. 숲은 세일 씨에게 제일 편안한 장소가 됐습니다. 야생 동물은 자기가 사는 숲이 아주 이렇게 편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야생 동물인 것 같아요. 동물처럼 편안하고 숲에 오면.
부부의 딸 도원이. 위험해. 아이고 창문 밖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외동인 도원이는 동물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도원이가 멸치 챙겨온 거예요? 엄마 몰래 가져온 거예요. 엄마 몰래? 네. 왜요? 줄 깨웠으니까. 다람쥐가 따로 없네요. 용신 씨가 설계한 이 집은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1층은요 거실이고 2층은요 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 방이고 3층은 아빠 방이에요. 우리 집에는요 다른 집에는 TV가 다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고요. 다른 친구들은 우리 반 애들이랑 다 핸드폰이 있는데 저만 없어요. 응? 잘 놀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도원이가 생각해둔 또 다른 놀이가 있습니다. 은행잎이 이렇게 좋은 놀잇감이었네요. 도원아, 너 요거 갖고 꽃 만들 줄 알아? 몰라.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다. 내 유년을 생각하면 그래도 어렸을 때는 자연에서 막 돌멩이, 풀, 꽃 갖고 막 찍고 빻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감각들이나 감성들이 이렇게 조금씩 배어들어서 이제 커서 막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살겠죠. 네, 그럴 겁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표를 가진 그런 어린이 되진 않을 겁니다. 숲이 키운 아이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고 후손을 위해서 심는 거라고. 이것들을 잘 쓰고 아름답게 가꿔서 내 아이한테 또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게 이어지면 또 좋겠죠. 은행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공손수, 후손에게 바치는 나무라는 뜻이죠. 가을비가 지나간 자리, 더없이 청명합니다. 세일 씨의 작업장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하나씩 숟가락을 깎으며 무건수행 중입니다. 숟가락 깎는 모임을 하거든요. 이게 숟가락 숲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손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 어떤 도구잖아요. 우리 아이도 첫 이육식으로 처음 사용하는 어떤 도구. 옛날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마. 자연에 처음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숟가락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 깎는 소리 자체도 좋고 손 놀림도 좋지만 나무 떠서 이렇게 계속 버리듯이 생각도 떠내서 버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칼을 들었으니 조심스럽고 그래서 말수가 줄고 그저 떠오르는 잡념들을 덜어냅니다.
이것도 이렇게 잡아요. 엄지만 하나 자유롭게 남겨놓으시면 돼요. 넉넉히 그렇죠. 쥐 소금 먹듯이. 쥐가 소금을 먹는다고요? 그렇죠. 쥐 소금 먹듯이. 그만큼 야금야금. 그리고 또 엄지를 이렇게 각자의 속도로 숟가락을 깎다 보면 참 신기하죠. 손은 분주한데 머리는 휴식에 들어갑니다. 이 개운함이 좋아 몇 시간씩 숟가락을 깎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작업한 걸 가지고 내 생활의 곳곳에 이렇게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 그리고 내가 또 그것을 직접 쓸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은행나무를 심었을까? 전에는 이제 은행나무도 많이 썼었지. 은행나무를 많이 썼다고? 그렇지. 우리나라 그 조각하고 그러면 은행나무를 좀 많이 쓰지. 조각하기에는 좋은 나무. 속살이 네. 특별히 어떤 무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각을 한다고? 그렇지. 그걸로? 형제들 중 이 숲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용신 씨. 갓 귀향했을 땐 숲은 일종의 피신처였죠.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외지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뭐라도 조금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시 고향으로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별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내가 부모님한테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웠는데 와서 보니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이 이 숲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속상할 때, 의기소침해질 때 숲을 거닐었습니다. 숲은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던 아버지 같았습니다. 무성했던 은행잎이 된서리에 모두 떨어졌습니다. 겨울입니다. 특유의 냄새 때문에 은행을 먹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만이 은행을 거두고 이용하는 거죠. 이거 갖다 멀칭할 거야? 이렇게 두껍게 이불처럼, 그러니까 땅에다 이불 덮어주는 것처럼 낙엽으로 이렇게 멀칭을 해줄 건데, 이제 이게 덮어주면 풀도 덜 나고 겨울에 그 뿌리들이 이제 추위에도 보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썩으면서 또 퇴비도 되고요. 어찌 보면 은행나무와 가장 가까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도원아, 왔냐? 왔어? 그 은행나무 숲이 키워낸 아이 도원이가 왔어요. 하나 집어왔구만. 도원아, 엄마 아빠 낙엽 많이 모았지? 엄청나게 많은 거다 이거. 낙엽 침대다, 낙엽 침대. 젖지만 않았으면. 야, 그 겨울에 썰매 타도 되겠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포대에 은행잎 담고 두툼한 방석을 만들고 은행잎 깔린 언덕을 올랐습니다. 발을 올려, 여기 위에. 야, 여기 아빠 너무 믿어. 경사가 그렇다니까. 아빠 믿어. 아빠를 믿어봐 한번. 자, 발 올려. 간다. 네, 그러지 않아. 전부 뜯다. 행복에도 나름의 모양과 색깔이 있나 봅니다. 용신 씨에게 딱 맞는 모양과 색깔의 행복은 이곳 아버지의 은행나무 숲에 있었습니다. 좀 궁금해요. 아버지 계셨으면 조금 더 물어보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숲에 대해서 아버지랑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아버님이라면 아마 집사람을 보고
네가 현명하게 잘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시절의 아버지처럼 숲은 말없이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